안녕하세요. 송영욱 TV의 송영욱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고, 그리고 세금은 누구나 다 내야 됩니다. 저는 소득이 없어서 세금 안 낸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닙니다. 세금 그런 분들도 내십니다. 소득이 없어도 표를 사면 두세를 내야 되고요. 주식 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고요. 1,000원짜리 과자를 사도 100원의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금은 내게 돼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세금이 바뀐다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콕콕 짚어보고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내용, 또 일반 가게, 일반 소비자에 대한 내용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거래세가 뭐 0.05% 올라가는 걸로 개편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로 인상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코스피가 0.05인데 거기다가 농세 0.15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세금은 0.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종목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추면은 연말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겠다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은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하고, 그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5%까지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개편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14%에서 한 35%까지만 분리과세하는 그런 개편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고배당주 요건이 이제 중요한데요. 고배당주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요,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을 얼만큼 해주는지가 배당 성향인데, 배당 성향이 40%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이 100인데, 배당을 그 중에서 40 했으면은 배당 성향 4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 성향이 40% 이상 되는 종목을 고배당주로 보아서 분리과세 한다는 거고요. 또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는 종목도 고배당주로 봐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주는 분리과세 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분리과세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배당소득세가 좀 완화되긴 했지만은 좀 까다롭게 돼 있어서 어, 사실은 주가를 부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생깁니다. 네 번째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65세 이상 노인이면은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소됐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그 가입 대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니죠. 65세 이상이면서 단독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 부부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364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기초연금 수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개편안에 의하면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혜택 범위가 축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시행은 내년 2026년에 시행될 텐데요. 금년이 가기 전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호금융의 상품 중에서 뭐 출자금, 예탁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출자금, 예탁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조합원, 준조합원 모두 비과세 혜택이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편안에 의하면은 고소득 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안 해주고 분리과세만 해준다. 다시 말하면은 5% 분리과세, 10% 분리과세 이렇게
비과세가 아니라 약간의 세금을 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가계 소비자에 대한 개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다자녀가 있는 경우 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씩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수당 비과세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이었는데 개편안에 의하면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그러니까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가 됐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세대주 한 명에 한해서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개편안에 의하면은 주말 부부인 경우에는 두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부산에서 근무하고 부인은 서울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두 군데서 만약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은 남편도 연간 1,00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부인도 연간 1,00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했는데 개편안에 의하면은 자녀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인데요. 현행 규정에 의하면 7세 이하의 유치원 다니는 애들, 걔들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개편안에 의하면 7세가 아니라 9세 미만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뭐 체육, 예술, 교습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런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 대비 개인 투자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에 의하면 증권거래세가 0.05% 인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단타나 고빈도 거래 테마주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대주주로서 어떤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을 넘는다고 하면은 10억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고배당 투자 관련된 경우에는 세율을 잘 확인하고, 그다음 금융소득은 가능하면은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조금 절세 면에서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월세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이 유리하니까요. 이런 것과 관련된 증빙을 미리미리 잘 챙겨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이과세 종합저축. 상호금융의 출자금, 예탁금,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통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만 지금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 내년부터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를 상호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주택드림 통장 같은 경우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통장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제 개편안 확정 시 혜택을 받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 섹터인 뭐 AI 관련된 주식, 반도체, 콘텐츠 엔터 산업과 관련된 주식, 그리고 민생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교육, 소비재, 웰스, 보건과 관련된 주식들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법은요, 우리의 재테크 전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 내용은 정부에서 만든 개편안이지,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미리 발표하냐,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세법에 대부분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대처하기도 쉽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수정될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골격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신 분하고 전혀 모르고 세법이 딱 바뀐 다음에 대처하려고 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있어야지 저도 힘이 나서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